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월요일 날이죠. 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삼성전자는 지금 성장이 꺾였어요. 그리고 HBM에서도 뒤로 밀린 것이 맞습니다. 하이닉스에서 밀렸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풀캐파로 돌고 있고 27년도까지 완판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들고 나와서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AI 관련된 수요는 계속될 거다. 이거는 중국과의 이 그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뿐, 반도체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증시에 대한 약간 좀 불안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절대 없다. 제가 하나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나스닥의 주가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자, 나스닥 시장을 옆에다 딱 붙여가지고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의 하락폭. 자, 나스닥은 2월 거의 한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30% 가까이 하락 구간을 두 달도 안 돼서 만들어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하락 어땠나요? 2월 달 이후에 또 고가를 넘어버렸죠. 물론 여기 관세 발표가 이때였거든요. 요 날이에요. 첫 번째 적용된 게 4월 3일 목요일인데 이때도 6만 원을 넘어선 가격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5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한 건 맞습니다. 한 10% 조금 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미증시가 떨어져서 나온 하락입니다. 미증시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진다, 코스피 떨어진다, 삼성전자 떨어진다. 이런 공식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쪽을 찍어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 이탈을 시킨다?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HBM에 대한 수요까지 다 꺾어버려야 돼요. HBM에 대한 수요를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AI 관련된 엔비디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그쵸? 만들어내고 있는 GPU 생산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GPU 생산은 TSMC에서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 그냥 다 끝인가? 미국 시장 이렇게 넘어지고 뭐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라오는 거 말고는 그냥 다 끝인가? 트럼프는 지금부터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면서 미국 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변화 요인이 생겨나기 시작했느냐. 자, 보세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16,9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정도 돼요. 근데 저가 따지면 얼마예요? 14,800포인트 정도 되죠. 저가부터 고가까지 지금 현재 상황까지 2,0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럼 이렇게 단기간에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채권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금리. 자, 제가 조금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어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이건. 이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69% 떨어져서 4.372%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4.5%에 근접하잖아요. 트럼프는 발이 묶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말을 조금씩 아끼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미증시 지금 장중인데 지금 시간에도 제약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거고 그리고 공급망 재배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난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매우 유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트럼프는 그냥 정책 안 바뀌어. 무조건 관세가 맞아. 관세 때리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강한 어조가 꺾였었던 부분이 언제부터 진행됐다? 10년물 국채. 이거 1개월치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딱 요때잖아요. 여기 4월 1일이거든요. 트럼프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을 먼저 반영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즉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관세 발표 이후에는 채권 금리가 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 이건 트럼프가 겁을 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미증시에 대한 저가는 나왔다. 왜 그러냐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스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떨어져요. 그러면 나스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뭐 미증시 신뢰를 왜 잃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딱 볼 수 있는 부분 딱 한 가지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스닥이 떨어지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을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자금들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를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락을 시키더라도 자, 이런 하락들 있죠. 이것도 23년 6월 달부터 23년 10월 달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한 3개월 전후에 조정을 주잖아요. 이렇게 조정을 주는 건 괜찮습니다. 왜? 하면서 매매할 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는 왜 버티고 있는 거냐? 삼성전자는 먼저 가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또 봐야죠. 자,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거냐? HBM에서 뒤처진 부분, 그리고 성장성을 키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나스닥은 지금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거냐?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구간으로 빠지지 않았죠. 그럼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미국은 경기 침체를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 최소한 경기 둔화 정도까지도 아직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식은 먼저 빠지는 거다.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주말에도 삼성전자 영상에다가 꽤나 자세히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거냐? 삼성전자는 지금 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최악의 상황에서 메모리 수요가 반등하면서 올라오는 실적인 거지, HBM이나 하이닉스처럼 위쪽을 치고 나가고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이미 주가는 9만 원 근처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고, 실적을 열어봤더니 24년 실적 어때요? 32조까지 반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더 떨어지기에는 이미 가격 반영이 다 끝난 거예요. 즉 미국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다시 가격대 16,000포인트 정도 전후 정도를 내가 체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에서. 자,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때요? 다시 5만 원 중반 초반대 정도로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HBM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HBM. 이 HBM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딱 한 가지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사양 제품, H100, 그리고 지금 GB200 이쪽에는 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갑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H20을 포함해서 저가형 제품에 대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들을 풀어줬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채권 금리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HBM은 H20 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버전 진행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 공세를 이길 수 있는 메모리 기업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HBM, 그쵸? 중국 쪽에서, 그쵸? 뭐 SMIC나 뭐 창신메모리나 이쪽에서 삼성전자만큼 물량을 늘릴 수는 있겠죠. 앞으로 시간이 지난다면. 근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AI 반도체를 생산할까? 이거 자체는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려지지 않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언정 지금 상황에서는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말고 삼성전자의 이미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지금 타점에 대한 부분을 내가 잡아가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보세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했을 때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리고 나서 이게 가격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57%의 수익 구간. 그리고 이쪽 구간 지나고 나서 떨어지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또 매수하죠. 항상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매하는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내용 보시면 보세요. 미증시 1% 가까운 상승 중에 있다. 지금 시간이고요. 그리고 미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크다. 트럼프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부과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좀 답답하긴 한데 뭐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채권 금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리고 채권 금리가 4.2% 정도를 하회할 때까지는 시장 자체는 안전하다. 물론 그때도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쵸 한국 시장에 주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미증시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부분 그 가격대까지 이미 갔다 왔어요. 다시 무언가 불거지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비슷한 가격대를 찍고 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쌍바닥이라 그러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미 다중바닥 구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소통방에서 어떻게 가격대를 잡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그쵸? 제가 항상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꽤나 자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공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이나 그런 건데 어떻습니까? 추세가 계속해서 유지되잖아요. 근데 실적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적자예요. 물론 흑자 전환이 25년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 보면 어떻습니까? 2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적은 고작 1,100억 정도가 예상치로 잡혀 있고 24년도에 7배, 8배씩 주가가 올랐는데 내용 보면 어때요? 250억 정도의 이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고평가 주식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지고 가격대를 유지해 갈까요? 그렇죠. 시장 반등하니까 왜 또 가장 먼저 이렇게 치고 달리는 걸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 좋아지지 못할 것 그리고 HBM에 조금 뒤처졌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를 먼저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근데 실적 보니까 좋죠. 그러면 바닥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는 반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매매 구간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보세요.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린 건데 ABL 바이오 50% 차익 실현했다. 이미 이거 5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제가 매도를 했고요. ABL 바이오도 이 공략한 부분을 보면 ABL 바이오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이 내용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뭐 시장이 괜찮았는데 삼성전자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뭐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강한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했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앞으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 거냐? 삼성전자 지금 매매해도 됩니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죠. 그럼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4월달 그리고 5월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즉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내용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